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예,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좀 많이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좀 사기가 좀 곤란했던 종목들 다시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것을 게임을 출시한 이후에 1월 21일 날 출시했습니다. 출시한 이후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 게임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난 6년간의 누적 순손실 약 70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규모를 넘는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2, 3만 원대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가면서 아주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면서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가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지금 편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지난번에 그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을 출시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종목에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좋은 게임이 하나 나오게 되면 상당히 순이익이 많이 난다. 그리고 이렇게 순이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출시한 다음에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계속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계속해서 게임의 지속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면 지금 편입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15만 원, 2차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HMM입니다. 예전 과거의 현대상선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는 물동량이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4척 정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좀 우려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목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지속 투입한다, 조기 투입한다라는 얘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DI라고 하죠. 발틱 운임지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약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으로 재무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급등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는 약 3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피지사 최초로 카드 발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날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페이코인이라는 이런 가상화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피지사 최초로 카드 발급 자격을 취득했는데 어디서 취득했느냐? 유니온페이입니다. 유니온페이가 글로벌 1위 업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맺었고요. 페이코인이 유니온페이의 모바일 선불 카드가 서비스 오픈한다는 것이 과거에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뉴스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부터 선불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고요. 지금 전 세계 카드 발급량 1위입니다. 유니온페이가요. 이 유니온페이의 가맹점 5,500만 개에서 별도의 환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여행을 갈 때 환전해서 갔어야 됐죠. 그렇지만 이렇게 페이코인 유니온페이 모바일 선불 카드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기 충전해 놓고 나간다면 환불 수수료 없이 이런 그 일반 카드 사용하듯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니온페이이기 때문에 좀 메가톤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트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자회사인데 게임 회사죠. 자회사와 함께 MOU를 체결했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이런 그 업무 체결을 했기 때문에 페이코인 보유자들은 위믹스,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데 NFT 마켓에서 미술품이나 수집품 그리고 디지털 아이템 등의 투자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위믹스 게임
게임들과 거래소에서 결제가 가능할 전망인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업비트 관련된 지분을 투자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뭐 수조 원대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또 다날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게 페이코인의 여파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현재 정도에서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페이코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100원 정도 잡고 대가시면 되겠는데 1차 목표가 10,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약간 중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두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 한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동종목들이 이번 주에 좋은 결과 나올 것을 예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시 구조 대 지금까지 와운에서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원명 부장께서는 이 유통주,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종목들 많이 소개하셨는데 흐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 이외에 오늘은 또 관련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말씀드린 솔로엠도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그렇죠. 올랐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대형주입니다. 다 잘 아시는 종목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는 뭐 대표적인 뭐 IT 기업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느 시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 대형주 중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컨센서스상으로 뭐 FM 가이드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에 3천억 조금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보고서들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그거보다는 상당히 1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스마트폰 출하 증가에 어떤 기반한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주가 흐름도 상당히 뭐 22만 원대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막 혹시나 이제 예를 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MLCC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더 된다고 친다면 1분기에서 끝나지 않고 MLCC 어떤 수급 불균형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친다면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기를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21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6만 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솔로엠도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게 되네요. 삼성전기 내일장 유망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송대현 과장께서는 내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두산중공업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보는 키포인트는 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관련돼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그 여타의 이제 친환경 이 섹터들도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세부적인 이제 이 인프라 정책 관련돼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보다 부각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돼서 더욱더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친환경 쪽은 상승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 공장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을 준공을 하게 되면서 이 풍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캐파를 더욱더 증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구사업의 많은 부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치우쳐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신사업적으로 많은 부분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이 친환경 섹터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서 이제 지분 관련돼서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모두 다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 비율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을 하게 만들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되게 되고 두산표스의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자회사적인 이슈가 모두 다 사라졌다. 이 부분 역시나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주가의 탄력도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목표가 1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게요. IP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에서 버텀 피싱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KG 이니시스가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는 아마 그 전체적으로 본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 옐로우캡이나 동부제철 등 KG그룹의 비관계 사업 인수권 참여권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PG 기능 내재화 이슈로 기업 가치를 할인받은 것이 최근에 하락의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주가는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됐고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KG 이니시스가 과연 이렇게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PG 가맹점 관련된 부분에서 PG 기능의 내재화 조건이 월 1조 원 이상의 거래 확보가 일단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거래액이 BP 도달의 필수 거래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이커머스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뭐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PG 업체의 어떤 핵심인 가맹점 확보라든지 서비스 운영의 비용 그리고 난이도를 고려할 때 마진율 훼손을 감안하면서 굳이 굉장히 위험하게 내재화를 한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PG 기능 내재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뭐 KG 이니시스의 굉장히 위협 요인은 다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65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1,070억대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요. 고수익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래액 증가가 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영역 신규 가맹점 확대 그리고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도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2020년 제약 영역에서 비대면 거래를 확장하면서 월 거래액 1,000억을 추가로 달성했고요. 2021년 올해 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인테리어와 그리고 리조트 영역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로 거듭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결국 여행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을 바라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결제가 시작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올해보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어떤 결제 규모가 도달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계열사로 편입된 할리스 F&B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에도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올해 글로벌이라든지 중소형 및 호스팅 등 고수익 가맹점 주도의 거래액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 현재 추정 PER은 약 8.9배 정도 수준인데 참고로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현재 PER 밸류에이션 21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과연 뭐 8배, 9배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될 이유가 있을까? 매우 저평가된 구간으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고 사업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 KG 이니시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셨네요. 자 박근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